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저는 정리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항상 공간을 되게 깨끗하게 유지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저의 기질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유전인 게 아버지도 청소나 정리를 되게 좋아하는 분이고 또 저도 어릴 때부터 그냥 시키지도 않는데 제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치워라, 청소해라 라는 얘기를 살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재능이다. 왜냐면은 저는 여기에 있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노력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나름 정리 영재가 말하는 정리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이거를 애초에 정리를 잘 하려면 정리를 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거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정리 노하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방법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삶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청소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2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정리도 계획하에 할 것입니다. 그냥 이제 신년이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 하면서 바로 그냥 청소에 돌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단계를 세우면은 그 다음엔 뭐 해야지, 그 다음엔 뭐 해야지 이게 보여서 진도가 쭉쭉 나가는데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어떤 거부터 손대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머릿속에 없으면 하다가 포기하게 돼요. 물론 저는 포기를 한 적은 없지만 포기하고 싶어진 적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치우려고 할 때 잠깐 손대지 말고 일단 생각부터 하고 한 다음에 하거든요. 근데 그 치우는 프로세스가 간단하게는 이렇습니다. 큰 것부터 치우기. 그러니까 설거지를 할 때도 비슷한데요. 큰 그릇이나 냄비를 조금 먼저 치워놔야 나중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설거지를 할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방을 치울 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큰 물건이나 크게 눈에 띄는 것부터 치우는 거예요. 그런 것 중 첫 번째가 저는 침대거든요. 침대 먼저 딱 깨끗하게 해놓으면은 그래도 꽤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이게 진도가 나가는 느낌이 들어야 재미를 느끼고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으로 하면 된다. 이를테면 침대, 책상 위 이런 것들 이렇게 딱 큰 면적 위에 있는 거 물건을 싹 다 이제 내려놓고 쓸고 닦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올려둘 물건들만 냅두고 나머지 이제 바닥에 내려놓은 물건들을 저는 작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거에서 작은 순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고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온 집안을 오늘 다 해야겠다라고 하면 제 경험상 거의 저녁 때도 안 끝날 때도 있고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정리가 진짜 중노동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일주일 동안 청소 주간이야 라고 잡고 하루에 한 공간씩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로는 이 아까 말했던 정리의 프로세스를 요약한 건데요. 정리를 잘하는 방법. 다 꺼낸다. 그 다음에 남길 거를 빼놓는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것들을 버리거나 판다. 제가 생각한 정리 과정을 요약한 게 딱 이 3단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가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찝찝한 기분이 들고 내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저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뻔히 알면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정리왕이라고 하지만 저도 똑같이 정리가 안 된 공간들이 있고 그런 거를 볼 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거는 마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겠는 약간 미심쩍을 때 되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눈치를 보거나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정리도 좀 마찬가지인데 다 꺼내서 현황을 파악해야 돼요. 이게 진짜 나 자신을 마주하는 과정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직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좀 재밌는 과정이에요. 내가 여기서 뭘 좋아하지? 좋아하는 것들만 빼내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필요한 건데도 내가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 좀 되게 낡았거나 못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좀 정리하고 새로 사도 괜찮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남길 것들을 좀 줄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저는 비중상 버릴 게 더 많더라고요. 버릴 것들은 아예 한 켠에 그냥 다 쌓아놔요. 그래서 저는 방바닥에 다 버릴 것들을 다 내려놓거나 아니면 바로바로 비닐봉투에 넣거든요.
여기서 몇 개는 그냥 버리기 아까운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당근마켓에 팔면 되고요. 아닌 것들은 가차없이 분리수거해서 버리면 됩니다. 이러면 청소하고 남은 공간에 진짜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훨씬 줄더라고요. 근데 이제 버릴 때도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일단은 반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들, 이거는 평생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거 1년에 한 번은 필요할 것 같은데 하지만 2, 3년 동안 필요 없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버려봤거든요. 그 버릴 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필요하다면 그때 새 거 사자.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것 치고는 새로 살 게 없었고 나중에 찾는 데 없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왜 버렸어? 하면서도 그때의 내가 다 뜻이 있어서 버렸겠지 하면서 그때의 저를 믿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거 버린 거가 크게 뭐 이상이 있고 뭐 이런 경험이 진짜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버릴지 말지 헷갈릴 때는 보통 버리는 게 더 낫더라고요. 애매하면은 버리는 게 맞아요. 왜냐면 남길 것들은 애매한 생각 자체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를 해놓은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제가 아까 말한 정리와 청소에 대한 재능의 영역은 사실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를 잘 정돈해 놓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유지하는 게 진짜 재능인 거고 능력인 거고 자기가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후천적으로도 본인이 약간 의식만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깨끗하게 사는 노하우라고 몇 가지를 또 정리했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말도 참 정리를 많이 하죠. 일단은 첫 번째로 물건마다 거기 놓여야 하는 위치랑 이유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디자인할 때 되게 많이 배웠던 개념인데 선생님이 텍스트 하나를 놓더라도 걔가 왜 그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걔가 왜 그 크기여야 하는지 그 서체여야 하는지를 본인이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솔루션처럼 나온 위치인 거지. 그래서 유튜버들 썸네일만 봐도 그 잘 되는 유튜버들의 썸네일은 가장 잘 읽히는 부분에 제목이 있고 가장 눈에 들어오는 크기로 사람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잘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을 약간 디자인한다는 생각으로 이 물건이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종이 같은 거를 손으로 잡기 쉽게 제 책상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캐비닛에다가 종이를 보관을 하거든요. 그러면 종이를 여기 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캐비닛이니까 서늘한 공간이고 그리고 종이를 보관할 크기가 되고 내가 책상에 앉았을 때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손으로 바로 꺼낼 수 있으니까 종이의 위치는 여기가 맞아. 라고 물건마다의 위치를 설정을 해놓으면 우리가 물건을 쓰고도 당연히 제자리에 놓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 물건의 위치가 거기니까. 근데 보통은 그냥 옷을 이렇게 허물처럼 벗어놓고 물건도 썼는데 저기다 갖다 놓고 이거는 물건에 대한 위치 개념을 본인이 지정해놓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거는 물건의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내가 귀찮아서가 이유일 거죠. 저는 그래서 물건이 많아도 그 물건들이 제자리에만 놓여 있다면 정리가 된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리라는 게 무조건 미니멀리스트처럼 물건이 적거나 없거나 예쁘거나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놓여 있을 그 자리에 있는 거. 물건들마다 조금 생각을 해놓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쓰고 걔의 위치가 거기니까 그게 그런 프로세스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지저분한 걸 봤을 때 약간 참지 못하는 성격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격적인 게 저도 가끔씩 이제 친구들 집 가보면 전 좀 놀라요. 보통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존중을 하는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본인이 그 방이 마음에 들면 상관없는데 약간 부끄러워하거나 좀 자기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눈에 편안한 상태고 자기가 거기서 잘 지낼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내 눈에 스트레스를 주고 내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그러면 저는 그건 되게 손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정리를 많이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제 마음을 조금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워낙 진짜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눈앞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어질러져 있으면 제 머리에 있는 것들이랑 그게 충돌이 되면서 되게 그게 스트레스가 되거나 우울이 되거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튼튼한 성격이라면
사실 정리를 안 해도 되지만 저처럼 예민한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정리를 많이 신경 써야 한다. 저는 본인의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의 방에 그대로 구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을 땐 집 청소를 추천드리고요. 아무튼 깨끗하게 사는 노하우 두 번째. 이거 진짜 또 현실적인 방법인데 아예 그냥 청소 서비스를 부르세요. 놀랍게도 저도 지금 정리정돈하는 서비스를 매주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미소라는 어플이 있어요. 미소 가사도우미인가? 아무튼 그런 건데 이건 어플 광고가 아닙니다. 그냥 내돈내산이에요. 제가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정리는 좋은데 뭔가 쓸고 닦는 청소, 곰팡이 치우기 이런 게 너무 극혐이고 싫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한번 미소 써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로 깔고 한번 불러서 부탁을 드려봤죠. 근데 진짜 너무 빠르게 깨끗하게 막 뽀득뽀득하게 집안을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뭐 정리야 제가 해놨으니까 그분도 딱 어떤 부분을 청소하면 되는지 파악이 되죠. 그래서 이게 진짜 편한 게 막 설거지거리 당연히 해주시고 빨래를 하는 것도 해주시고 빨래를 접는 것도 해주세요.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해주시고 뭐 화장실 청소나 이런 거 다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좋아하고 잘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정리만 하면 되고 쓸고 닦고 이런 거는 안 한 지 몇 개월 됐어요. 로봇 청소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소 같은 거는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거나 약간 외주를 맡겨보세요. 저는 이거를 진짜 추천드리는 게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집이 한 15평 정도 되는데 2시간이면은 충분히 청소를 할 수 있는 크기예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2시간 청소를 맡기는데 가격이 진짜 짱입니다. 32,000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한 배달 음식 한두 번 안 먹는 가격인 거죠. 한 달에 6만 원 정도 드는 건데 특히 돈 버는 직장인한테는 무조건 추천이에요. 이 6만 원의 체력을 아낄 수 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는 삶에서 청소가 그냥 삭제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쓰는 방 기준으로는 화장실 청소 완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했을 때 2주에 한 번이면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제가 어차피 엄청 더럽게 쓰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진짜 서비스의 도움을 빌려보는 거 이거는 지금도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 내가 정리가 힘들다 그러면 한번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세요. 아무튼 제가 최근에 손에 침 치료를 하느라고 손이 부었어서 그림 그리는 영상을 거의 못 올렸었는데 그래도 다시 그림을 그리게 돼서 너무 재밌고 좋네요. 여튼 여러분들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